안녕하세요. 모질게 토익 RC 대표 강사 이명진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제가 여러분한테 2016년도에 변경이 되는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RC 저 강사니까 RC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먼저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좋거든요. 본인이 한번 풀어보셔야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떤 식으로 변경되는구나 라고 더 잘 여러분이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샘플 문제를 풀어보시고 저랑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풀어보면 아무것도 하기 싫을걸요. 왜냐면 훨씬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럼 뭐가 어떻게 어려워지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파트 5, 6, 7 중에서 5가 개수가 줄어들어요. 왜냐면 5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현행 40문제에서 30문제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빈칸 채우고 하는 거 있죠? 빈칸 앞뒤 보고 보기 4개 나와 있는 거. 그래서 그 문제는 10문제 정도가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Part 6가 왜 한 지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연결해서 푸는 건데 빈칸이 3개가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문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맞출 수 있는 약간 더 난이도 있는 문제. 이 Part 6가 어떻게 변경이 되냐면 그냥 빈칸이 4개로 늘어나요. 그래서 기존에 3문제짜리가 4세트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4문제가 4세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약간의 빈칸이 좀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빈칸에 통으로 어울리는 문장 같은 것들을 넣는 문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항수가 4개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해. 이 부분이 가장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기존의 단일 지문, 지문 1개 보고 문제 푸는 거 있죠? 그런 게 9세트가 나왔었는데 이제 좀 10세트가 늘어났고요. 10세트로 늘어났고 한 문제가 추가가 됐으면서 그리고 이중 지문이라고 했던 거 있으시죠? 그 더블 지문. 그래서 지문 2개를 보고 답을 맞추는, 2개를 다 봐야 답을 구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점점 늘어나서 이제 지문 3개짜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수 지문, 이제는 우리 이중 지문이 아니라 복수 지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더블 패시지 문제가 2개고요. 그다음에 트리플 패시지, 3중 지문 문제가 또 3개가 추가가 돼서 어쨌든 독해는 약간 더 늘어나는 총 5문제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문항수는 똑같지만 독해 쪽의 비중이 커진 거로 봐서 기존의 유형보다 신유형이 좀 더 전체적인 논리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로 변형돼 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어 능력 평가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지만 시험에 대처하는 우리는 약간 더 괴로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변경되지 않는 부분 설명드릴게요. 자, 빠르게. 문항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LC 100문항, RC 100문항이고요. 그리고 시간 45분, 75분 똑같습니다. 그리고 점수 배점도 똑같고요. 그리고 객관식, 그리고 마킹한 방식까지 변하지 않았고, 그러면 좀 특이하게 변형된 걸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Part 6에서 지문 중간에 문맥에 맞는 phrase 또는 문장 같은 걸 넣는 식으로 Part 6가 약간 변형이 됐고요. 그리고 주어진 문장을 하나 딱 던져주고 이게 문맥에서 어디에 가장 어울리니? 를 물어볼 거예요. 제가 막 정신없게 얘기했죠. 여러분도 정신 없어질 겁니다. 자, 좀 이따 제가 샘플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Part 7에서는 온라인 채팅창, 카톡 같은 채팅창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의 트리를 잘 따라가서 답을 맞추는 문제와 그리고 여러 명이 채팅창에 참가해서 대화를 하는 내용들, 이런 문자 메시지 형태가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의 지문을 다 봐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문이 3개가 딱 있으면 첫 번째 지문 보고 풀 수 있는 문제 1개. 샘플이 그렇더라고요. 공식적인 샘플이. 그리고 두 번째 지문을 봐야 풀 수 있는 문제 1개.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을 봐야 풀 수 있는 거 1개. 그 다음에 3개 중에 2개를 봐야 풀 수 있는 거 1개. 그리고 3개 다 봐야 풀 수 있는 거 1개. 그래서 총 5개 문형을 풀 수 있게끔 만드는 문제가 신유형입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샘플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Part 6인데요. Part 6에서 이제 내용이 쭉 나오는데 기존에는 여기 131번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밑에 A, B, C, D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번호만 던져주고 다 합쳐서 한 번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변형된 형태의 문제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특히 눈에 띄는 형태가 134번 유형인데 이렇게 보니까 A, B, C, D가 그냥 이렇게 하나에
phrase로 나왔죠. 그죠? 좀 길어요. 요거를 어디에 넣을래? 라는 게 가장 두드러진 형태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좀 내용을 보면은 이게 annual, 연례, 정기적인 1년에 한 번씩 하는 난방 시스템 체크업에 관한 내용이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뭘 할 거냐면 히터가 will be available,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볼 거다. 그래서 요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히팅 시스템 체크업을 진행할 건데 cold weather에 적절한지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인트런스 팀이 체크업을 위해서 방문을 할 건데 그리고 더스트 같은 것들을 다 청소할 거래요. 밸브들에. 왜냐면 난방이 잘 돼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메인트런스 팀이 테크니션, 기술자한테 연락을 할 거래요.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나중에 그거에 대한 청구, 서비스 청구 비용은 테넌트, 세입자나 아니면 집주인에게 디렉트리 갈 거다. 그래 놓고 자, 비짓에 앞서서 일단 집에 사는 사람들은 환기구 같은 곳들을 청소해야 되고요. 그리고 체크업 아워스, 즉 각 층의 검사 시간이 곧 블레틴 볼드 게시판에 공고가 될 거고 그리고 스케줄 6월 플랜 이렇게 돼 있어요. 게시될 거니까 너 몇 시에 너네 플로어에 맞는 점검 시간이 있는지 네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란 내용이니까 134번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뭐였냐면 시간이 나왔고 너가 너의 계획을 일정에 맞게 짜야 된다는 내용이 나왔으므로 체크업이 너 플로어에 언제 올 건지 테크니션들이 너네 플로어에 점검하러 언제 올 건지 알아둬야 되지 않겠니? 라는 내용이 가장 적절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ABC를 보시면 첫 번째는 전화한다. 두 번째가 너네 플로어에 언제 온지 알아두세요. 세 번째는 히터를 한번 틀어보세요. 네 번째는 이웃한테 점검 시간 좀 물어보세요라고 했으니까 가장 어울리는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논리만 따르면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빠르게 읽고요. 문맥의 흐름을 찾는 문제가 가장 이번 신유형의 큰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논리죠. 논리의 흐름 파악. 그리고 이제 147번부터 8번. 이제 이게 가장 눈에 띄는 세븐의 변화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3중 지문과 더불어서.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메시지 체인이 이렇게 있죠. 대화의 트리가 쭉 나오는데 우리 카톡같이 이 사람이 얘기한 거, 이 사람이 얘기한 거랑 그다음에 파란 사람이 얘기한 거 둘이 섞어서 몇 분 때 몇 시에 얘기했니? 내용을 묻는 유형이에요. 근데 이제 쭉 보니까 질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눈에 띄는 형태만 볼게요. 12시 56분에 이 미스터 라비토스가 자기가 뭐라고 썼냐면 Could you buy me some time? 이렇게 썼어요. Could you buy me some time이 무슨 뜻이냐? 너 나한테 시간 좀 사줄래? 한마디로 나를 위해서 좀 시간 좀 만들어줄래? 이런 의미인데 그게 도대체 내용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맞추려면요. 위에서부터 대화를 읽지 않으면 절대 못 맞춰요. 왜냐면 시간 좀 빼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 가서 봤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이 늦었어요. 라비토스라는 사람이 늦었어요. 그래서 나 트래픽 때문에 늦었는데 미팅 혹시 시작했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시작할 즈음이었어. 그러니까 결국은 늦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단 Board of Directors, Board Directors가 뭡니까? 이사회 멤버들이죠. 이사회 멤버들도 아직 안 왔거든. 근데 좀 있으면 올 것 같아?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걸릴 것 같니? 여기까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라비토스라는 사람이 나 다리만 건너면 돼. 다리 지금 방금 건넜거든? 거의 나 교차로에 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래? 그럼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러면은 바로 미팅 시작할 때쯤 되겠다. 그래서 너 뭐 할 거야? 그랬더니 그래? 그렇다면 너 나한테 시간 좀 벌어줄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Maybe like 5 minutes. 그랬더니 오케이. 그럼 내가 try 해볼게. 근데 아마 이사회 멤버 중에 한 명이 곧 올 것 같아. 얘기했죠. 좀 늦기도 하겠다. 5분 정도. 그러니까 걔가 오기 전에 빨리 너 여기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결국은 지금 이 라비토스라는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 자기가 좀 5분 정도 늦을 것 같으니까 시간 좀 벌어달라 이런 의미가 됐겠죠. 그래서 보기 중에 이 사람은 돈을 지불하길 원한다. 아니죠. 로스타스한테.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을 물어본 거예요? 아니에요. 시간 물어본 거 아니고. 세 번째가 바로 상대방에게 회의를 좀 지연시켜 줄 수 있니? 5분 정도?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답은 C번이 되겠죠.
그래서 can you buy me some time의 의미가 여기서는 회의를 좀 지연시켜 달라라는 의미로 될 수 있다는 건 대화의 전체 트리를 이해하지 않고는 구할 수 없는 답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눈에 띄는 점이 뭐냐면 이것도 8-7 중에 하나인데 내용은 그거예요. 여기 스위밍풀, 글렌 하이드라는 지역의 스위밍풀이 지금 available for public use, 대중의 사용을 위해서 이용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1번, 2번 이렇게 또 뚫려 있죠. 빈칸이 이렇게 뚫려 있고 지금 눈에 띄는 문제가 뭐였냐면 가서 읽다 보면은 여기 있어요. 152번. 다음 내용, 이렇게 문장을 던져주는 거예요. 문장을 던져주고, 야, 우리는 너가 날씬하게 건강하게 유지했으면 좋겠어. 우리 아주 뛰어난 시설을 이용해서. 여기서 뛰어난 시설이라는 건 수영장이겠죠. 우리 제목 봐서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장을 어디다 넣는 게 좋겠니? 라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거슬러 올라가서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 봤더니 제일 처음에 우리 레노베이션 했다. 12개월 걸려서 그래서 좋아졌다. satisfaction이 아마 머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수영장 관련 활동들이 펼쳐질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등록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웹사이트에 가면 등록할 수 있고 우리의 수영장 말이야. 다양한 스위밍 툴, 수영 도구들로 꽉꽉 채워놨거든. 그래서 더 많은 물에 관련된 활동을 앞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다 라고 얘기했으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최근의 변경을 통해서 여기서 최근의 변경이란 건 renovation, 내부 수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수영장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수영장으로 탈바꿈했단다. 그러니까 너 우리의 이 뛰어난 시설을 이용해서 건강하게 유지했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 152번에 이 문장이 있죠. 우리는 너네가 건강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아주 stay fit, 날씬한 바디를 유지했으면 좋겠어라는 이런 결론 같은 내용은 맨 마지막에 들어가야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기존 유형하고 좀 다르죠. 약간 수능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좀 바뀌고 있네요. 이미 토플에서는 이런 유형 형태가 진작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앞뒤 문맥만 파악하면 잘만 따라오면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가 가장 눈에 띄고 특이한 3중 지문인데요. 제가 이제 이 샘플 문제를 만들면서, 저도 되게 괴로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 개를 엮어서 문제로 낼까? 그래서 문제를 내는 출제자에서 입장에서 생각해도 이걸 이렇게 꽈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네. 어려운데. 그리고 우리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도 어려운데 여러분은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고통스럽겠다 생각하면서 저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한번 풀어보시고 지금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거는 광고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게 온라인 주문서거든요. 쇼핑 카트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주문한 사람의 편지. 이 세 개를 다 봐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에서 내용이 뭐였냐면은 우리 세일해 70% 어프해. 그러니까 너 please be advised. 숙지해. 뭘 숙지하냐면 모든 거 리펀드가 안 된다. 왜냐면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이제 우리 접을 거다 사업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expedited shipping 이게 뭐냐면 속달. 그러니까 빠르게 배송하는 거예요. 빠른 배송은 regular shipping보다 그렇죠. 비용이 더 든다. 그리고 레귤러 shipping은 대체로 이틀 이상 걸린다. 뭐 이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리고 어떤 아이템들도 on hold 일단 붙잡아 놓을 수 없다. 왜냐면 빠르게 팔려 나갈 거니까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 스톡에 있는 선물 아이템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 여기 딜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좋은 딜로 가져가라. 그럼 딜이라는 게 프라이스가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주문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주문서 보니까 날짜가 10월 10일이에요. 그때 이제 뭘 주문했고의 내용이 나오고 쉬핑은 따로 아까 언급은 됐었지만 오블이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인지는 알지만 무슨 쉬핑인지는 모르죠.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고객이 나 오늘 아침에 잘 받았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까 주문한 내용이 9월 10일이었고요. 그다음에 주문서를 받은 건 14일이에요. 그럼 적어도 이틀 넘게 걸렸죠. 그럼 첫 번째 질문에서 이틀 이상 걸리는 게 regular shipping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expedited shipping을 신청한 게 아닌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오늘 아침에 받았다고 했구나. 라는 내용에서 그렇군. 이 사람은
레귤러 shipping을 했군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를 문제로 물어본 게 188번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암시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A, B, C, D 중 다음 중 어떤 사실이 true니 어떤 게 맞니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답은 D번입니다. 이 사람은 자 normal shipping이야. normal이란 뭐죠? regular죠. 그래서 regular한 단어를 한 번 더 꼬아서 결국은 그러니까 지문 3개를 다 봐야 되는 문제가 D번으로 처리되고 있는 거죠. 약간 어려워지고 있지요. 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 문제 3중 지문짜리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 샘플 문제를 통해서 정답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바뀌는 문제를 다 훑어봤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일단 첫 번째는요. 전 이걸 가장 여러분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우리한테는 지금이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찍고 있는 시점이 11월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12월이 있고요. 그다음에 1, 2, 3, 4월까지 있어요. 왜냐면 16년 5월부터 바뀌거든요.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5개월이 있는데 근데 굿뉴스는 뭐냐면 그 중에서도 굿뉴스가 있어요. 12월 시험이 대체로 쉽고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2월 시험이 또 한 번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2월과 2월 시험을 좀 노려보시는 거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따라올 수 있어요. 제가 또 여러분 따라올 수 있게 이제 강의를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정리를 했거든요. 모든 강의를. 그래서 그것만 잘 따라오시면 제가 여러분 마지막 기존 유형을 목표로 해서 그냥 고득점 끊을 수 있게끔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저랑 같이 가시면 충분하게 여러분 5개월 안에 한마디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5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나는 신유형에 지금부터 대비해야 되나? 아니에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논리에 맞게 논리 쪽으로 문제를 연결해 가면서 풀어드릴 거니까 그 논리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신유형에 도움이 될 만한 실용적인 리빙 잉글리시 같은 걸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벌써 카톡 대화창 나오고 그러잖아요. LC 같은 경우도 이제는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는 아까 시간 좀 벌어줄래가 어떤 의미인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리빙 잉글리시 현대 영어에 좀 더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사이 여러분 미드를 보시거나 아니면 영어 원서를 읽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나한테 어울리는 원서를 찾는 방법은 서점에 가셔가지고요. 책을 딱 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미 스토리를 알고 있는 거면 더 좋아요. 전체적인 문맥을 알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masterpiece, 걸작이면 더 좋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 인간의 심금을 울리는 이런 작품들 있잖아요. 이런 게 스토리 구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논리가 쫙 있어요. 기승전결이 있어서 더 여러분 논리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책을 폈을 때 모르는 단어가 50% 넘어간다. 그럼 덮으세요. 그 책은 이해 못해요. 근데 내가 모르는 단어가 20, 30% 정도다? 그러면서 스토리를 알고 있다? 그럼 할 만한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수준에 맞는 딱 좋은 원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원서가 영어에 도움이 충분히 될 것 같으니까 그 사이에 준비를 같이 하시면 되겠고, 왜냐면 기존에 그 책들만 지금 서점에 있고요. 신유형 대비 내용은 지금 없을 거예요. 정확하게 아무도 신유형 토익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어떤 위험을 걸고 이 샘플 문제 몇 개를 가지고 책을 내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원서 공부 또는 미드 공부 같은 거 좀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1위를 따르라는 거예요. 프런트 러너.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항상 이끄는 전선. 최전선에 있는 강사님들의 말을 따르는 거죠. 저희같이. 그래서 1위의 전략을 따르면 여러분 충분히 기존 토익의 컨텐츠를 갖고도 새로운 토익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 토익을 준비하시건 신유형을 준비하시건 제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 주시면 또 저희 엘리시 선생님이 최강 아닙니까? 정말 잘 가르치세요. 그래서 우리 두 콤비만 따라오시면 고득점 여러분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 얻을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자, 이상 제가 신유형 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